우리나라의 그 부처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이라든가 대학교, CEO 과정, 전국 대학의 주요 CEO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혁신 관련 주제로다가 강의를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중에 중요한 것들만 추렸기 때문에 잘 이렇게 쫑긋하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많기 때문에 혁신과 관련된 거는요. 한 30개 정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리더십의 의의와 뭐 본질, 그 다음에 리더의 자질과 특성, 뭐 이런 것부터 쭉 해서 팀워크 리더십서부터, 그 다음에 펀 리더십, 즐겁게 일하면서 고객을 즐겁게 해주자서부터 19번에 있는 혁신 리더십,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리더십 30강 마무리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혁신 리더십 하나만도요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30분 안으로다가 잘라서 여러분에게 압축시켜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영 환경 변화는 엄청나게 여러분 느끼죠. 과거의 경영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뭘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하나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게 되면 앱이 있죠. 이렇게 앱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예,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영만리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했어요. 뭘 했어요? 카톡으로다가. 그래서 음성 메시지로 주고받았는데요. 비용은 뭘까요? 제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제 아이와 미국에 있는 아이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비용이 제로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글로벌적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의 스타일로다가 우리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면 뭐 기회비용이 커지겠죠. 예, 세상은 이렇게 변화의 폭이라든가 주기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식 반감기도 짧아지고 있고요. 경영 환경 변화도 얼마나 자고 일어나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시스템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죠. 뭐 인공지능 AR라든가, 그다음에 뭐 3D 프린터라든가, 여러분들 아시는 뭐 다양한, 이건 뭐냐고 하면 그 만물 인터넷, 기기끼리 다 디바이스끼리 장치들끼리 연결되어져서 인간이 관리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기기들 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소형 아파트에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대형 아파트에 사십니까? 관계없어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에는요, 뭐예요? 대부분이 자동차가 들어오면 뭐 번호판 인식해서 들어왔습니다 알려주죠.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 하잖아요. 가스밸브 잠그고 전기불 켜고 전기불 끄고 다 하잖아요. 안에 내용 무엇이 있는지까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인사관리도 뭐예요?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까지도요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CCTV까지도요 서로 간에 뭐예요? 선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뭐예요? 연결돼서 세계가 네트워크로다가 그물망 이상으로 얽혀가지고 다 거기서 빅데이터, 4차 산업의 빅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잖아요. 예. 저도 대학에서 한 20여 년 강의하지만 지금 현재는 학생들 출석을 안 불러요. 전자출결을 합니다. 들어오면 전자 출결이기 때문에 서버에 찍히고 나갈 때 찍히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기를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화와 리더십 스타일이 이렇게 혁신을 지속해 왔어요. 혁신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슈페터가 얘기했죠. 예, 조직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제까지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뀌어서 기존에 좋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는 것.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슈페터가. 그 이노베이션, 혁신은 뭐예요? 예, 국부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 그랬어요. 예, 경제에서 뭐예요? GDP를 높게 가져다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주요소가 이노베이션이라 했어요. 혁신. 혁신은 뭐라고요? 이제까지의 내가 했던 행동이 다른 것,
행동으로 대체되거나 이제까지 일했던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거나 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과거에 그 주판을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렸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시스템이 해주거나 스마트폰 안에 컨버전스 돼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웬만한 것들. 그렇죠. 대체됐죠. 그래서 폴리평으로다가 폴더를 열어가지고 버튼 눌러가서 이런 거 지금 쓰십니까?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예,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브랜드가 좋아도 다 버렸잖아요. 그게 고객의 특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은 뭘로 편승을 했어요? 새로운 스마트폰으로다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용 말리는 사람과도 비용 제로인 관계로 인터넷망과 연결되어져서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인사관리, 노무관리, 모든 시스템, 물류관리든 뭐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우리가 기계를 관리하면서 리더십 발휘한다고는 안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이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환경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은 뭐였을까요? 과거는 대부분이 군주라든가 왕을 통해서 전제정치를 썼죠. 제왕적인 시절에. 그래서 어느 날 중동 유럽에서 그 신혼부부가 여행을 떠납니다. 낙타를 타고요. 우리 옛날 인내심을 가질 때 속으로 한 번, 두 번, 하나, 둘, 뭐 시킬 때 그러잖아요. 하나, 둘,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혼여행을 떠나다가 가는데 그 남편이 탄 낙타가 좀 거칠었어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낙타가 물을 안 주니까 쉬지를 않게 해주니까 힘들다고 몸을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툭 떨어진 거예요. 어휴, 무릎을 다쳤네. 이놈 봐라.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럴 수가 있어? 한번 참는다 이거야. 또 가다가 말이 뭐야? 힘드니까 또 몸을 흔들었어. 뚝 떨어졌어요. 또 뭐예요? 정말 그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그 다친 거예요. 아우, 이거 엉덩이가 아프네. 그래도 두 번 하고 참는 거예요. 신부가 볼 때 자기 남편이 대단하거든요. 와, 말 못하는 짐승에게 이렇게 그 속으로 한 번, 두 번 애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도 있고 가슴이 넓은 남자야 하면서 좋아했죠. 그런데 말이 아니라 낙타가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썩 주저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땡구로 굴을 넣어가지고 신랑이 돌뿌리에 채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피가 잠깐 났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유 이러면 안 되는 데서 머리에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닦아주려고 보니까 피가 조금 맺힌 거예요. 신랑이 3번 안 하고요. 안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너도 맛 좀 봐라. 땅땅땅 쏴버렸어요. 근데 낙타가 풀썩 머리가 땅으로 주저앉으면서 피가 흥건하게 고이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전까지의 밝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에게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느냐고 막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면서 밝은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해로한 것이 외부적으로는 해로한 것처럼 100년 해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신랑이 세상을 뜨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부부싸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이런 리더십은 지금 통할까요? 디지털 흔적을 남기는 시대에 통하지 않죠.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 공정을 거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을 변화의 시대에 맞게끔 재편성을 하고 목적에 맞게끔 재편성을 하는 거죠. 펀 리더십도 그래서 나온 거고 팀워크 리더십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다양한 리더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목표 구현을 위한 수단을 지원을 하는 거죠. 자원을 동원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그런데 리더의 몫은 뭐예요? 가장 엄중한 게 있어요. 리더의 의무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책임감에서.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이 미국 대통령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할 때 공군이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심하고 자국민의 더 이상 희생을 낳지 않기 위해서 자기 책임이 아닌, 그래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 리더를 만나고 싶죠.
예,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한번 되도록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가 리더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뭐냐고 하면 지나친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50g짜리의 와인 조금 담겨 있는 것. 예,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무겁게 느껴지죠? 예, 저는 엽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1분 동안에 50kg짜리를 들었다 내려라 하면 들 수가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그런데 50g짜리 와인잔을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면서 들고 있어라 오른쪽에 팔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견디지 못해서 사직서를 쓸 겁니다. 너무나 힘들죠. 4시간 했다가 10분 쉬어라 그래도요. 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지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는 멈춰 있고 우리 지구별은 아름다운 지구별은 멈춰 있는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 삶이 그랬거든요. 저는 3살 때 소아비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습니다. 양하지 마비가 되어져서 걷지를 못하고 기어다녔습니다. 너무 힘든 삶이었죠.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미래가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저기 깨진 항아리가 보이죠? 깨진 항아리 불량품입니다. 버려버려요. 근데 누군가가 주워다가 저기에다가 아름다운 들꽃을 심고요. 예쁘게 가꾼다고 하면 어떤 예술적인 어떤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휴대폰으로다가 저걸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깨진 항아리 조각을 계단마다 쭉 이렇게 설치해 놓고 들꽃을 심어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다리가 불편하고 쩔룩거리는 것이 너무나 기적이었던 거예요. 부모님 보시기에. 왜? 걸어 다니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 다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쪽 다리를 맡아서 주물러 주시고 어머니가 왼쪽 다리를 맡아서 주물러 주시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시면서 덜 주물러 주신 것은 좀 많이 절고 어머니가 주물러 주신 것은 좀 덜 절고 이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후유증이지만.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꿈도 없고 나의 인생도 없었습니다. 그냥 깨진 항아리구나. 나는 불량상품이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제가 한국노동교육원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객원교수로 위촉되어져서 오랜 기간 간부들에게 한국노총, 민노총 간부들에게 또 파견되어져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양을 했죠. 다리 쩔룩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당신 한 번이라도 강의해봤느냐? 못해도 괜찮으니까 해봐라. 못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매주 1회씩 강의를 하면서 오랫동안 객원교수 활동을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 13살 때에 가난농군학교 강원도 원주 근처 신림 농군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쌀 한 톨 가지고도 국가에 기여를 한다. 검소해야 된다. 김영기 장로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공무원들도 많이 와 계시고 연수받고는 나는 우연히 묻어서 갔다가 세상에 이런 분들 세상에 계신데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뭐랄까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의식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식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이들이 놀아주자고 할 때 저는 같이 뛰어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많이 노력해서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도 함께 마라톤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돼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어울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늘에 앉아서 우울증에 걸려서 아이들 가방이나 지켜주고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가 6학년 때 학교를 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3살까지 제 학력은 국가가 인정하는 정규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 수료가 전부였어요. 다리 절지, 외모도 그렇지, 학력도 초등학교 5학년 수료지, 예, 직장도 없지, 23살에 이런 사람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안 됐다,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안 됐다만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 자네에게도 길이 있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연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비학생으로 미국에서 석박사를 받아도 한국에 수십 군데 이력서를 내도 목발을 짚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예. 장애인이 어디에서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시대는 달라지고 있죠. 예,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 빼놓고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막역하게 보내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자폐증 환자처럼 집안에 있던 제가 어느 날 서울신문 하단을 보게 되었어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는 자의 운명은 하나님도 바꿔주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속담. 저에게는 정말 전율되어지는 것처럼 벼락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막 전율을 느꼈어요. 온몸이. 내가 한 번도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 정말 내가 살아보려고 구체적인 어떤 꿈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내 생애는 그냥 불량 항아리처럼 깨진 항아리처럼 살다가 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몇 가지, 3가지 정도는 한번 꿈을 꿔봐야 되겠다. 가장 스트레스 받고 나에게 힘든 것이 뭘까? 23살에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학력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수료.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뭐예요? 대학을 가고 막 공부를 하고 막 하는데 저는 뭐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 지식이 없는 게 초등학교 5학년 수료죠. 그러니까 뭐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식을 높여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도 대한민국의 한 곳은 나를 받아주는 하찮은 직장이라고 남들이 생각하지만 거기 가서 내가 지구별의 주인공 역할이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직장을 구하기로 했고요. 남들은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저는 기준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어느 누구도 제 앞에서 입 밖에 내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불가능처럼 보였던 너는 결혼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그 얘기를 금시했어요. 완전히 그냥 저에게는 나오지가 않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평범한 가정을 이뤄보고 싶었다. 이 3가지. 그러면서 제 삶이 조금씩 그동안 즐겨하던 바둑, 장기, 화투 이런 것을 서서히 다른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뭐냐고 하면 고물상에 가서 초등학교 책 사다 놓고 공부하면서 그 해에 23살에 초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너 머리가 좋은 거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몰입을 하게 되면 사람은 동시에 2가지 생각을 못한다고 하죠. 다른 거 다 뭐예요? 딜리트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 몰입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났더니 아무 데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서류를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면접 보러 가보면 들어오는 거 쩔룩거리는 모습 보고요. 컷.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 곳은 있겠지 들어간 것이 구로공단, 거기에서 제조하는 거, 시계 제조하는 거, 거기 가서 납땜도 하고 포장 일을 하는 걸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나오신 분들이 하는 역할인데 저는 그 학력을 속여버리고 낮춰버리고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가난해서도 아니고요. 제 자존심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저는 뭐예요? 대학에서 20년간 이렇게 그 숙명여대, 안산과대학, 뭐 명지전문대 이런 데서 총 20여 년 겸임교원으로 시작해서 겸임교원으로 교수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마이 라이프가 마이 미라클이 되었습니다. 기적인 거예요. 예, 남들에게는 평범한 삶이 저에게는 기적이 된 겁니다. 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개공교수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선정 신지시인으로 되자 강의 한번 듣고 싶다 그랬는데 다리 저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3번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과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어필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육생들이 바뀌면서 계속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지식을 접목을 해서 순회 강연까지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다리 때문에 외부도 나가지 않고 반바지도 입지 않고 수영도 하지 않았어요. 제 다리 모습이 어때요? 평범하잖아요. 평범하게 보입니다. 확대해서 그래요. 그런데 한쪽 다리를 조금 해보면 정말 그 기아 난민처럼 가늘어요. 그런데 평범해 보이죠? 근데 이 다리 하나 때문에 너무 제가 삶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것 누가 관심 갖지 않아요, 제 다리에.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결박하고 올검했던 것이죠. 다리 젊으면 어때요? 예, 그러나 현실은 제가 걸음걸이가 이렇습니다. 5cm 정도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고 오른쪽 다리도 힘이 약한데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걸음은 흔들려도 인생만은 똑바로 걸어야 되겠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왜?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 역할의 무대 주인공이다. 마이 라이프에서. 예. 그 생각을 하니까 청소하는 역할, 청소원 역할도 괜찮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제조하는 데서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하는 일 하다가 혼나게 됐어요. 네가 왜 일을 하느냐? 너 할 일 해놓고 해라. 그래서 제가 다 퇴근한 뒤에 몰래. 왜? 이 회사가 내가 있는 곳인데 냄새 나서 돼요. 그래서 제가 깨끗이 늘 청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욕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느 임원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저를 스카우트해 가더라고요.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격리를 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조금씩 펼쳐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걸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구두를 신지 않으면 더 많이 흔들려요. 여기 보시면 왼쪽 구두와 오른쪽 구두가 보이죠? 예, 왼쪽 구두가 5cm를 더 높였습니다. 저거를 미국에 가서 돈 10만 원 이상 주고 저렇게 한 건데요. 예, 저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대학을 나왔는데 저 수선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굽을 보세요. 저기 보게 되면 앞배 부분도 높죠. 뒷부분의 안창도 더 높게 해놔서 총 제가 5cm 이상 다리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다니면 얼마나 다리가 흔들리고 척추가 휘겠어요. 근데 5cm를 높여놨더니 척추도 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걸 굉장히 불행하다고 부끄럽다고 물에 빠져 죽는 방법은 없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너는 다리 절룩거리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 역할을 멋지게 역할을 하면 돼. 스스로 자성적인 예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도 저 구두도 아무 데서나 벗어나도 창피한 걸 모르고요. 옷을 홀딱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치고 남자들이 있는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지금도 매주 한 번씩 그 수영복 팬티 하나 걸치고 수영장에서 남녀들이 있는 곳에서 수영을 마음껏 즐깁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고자 하다 힘들다 죽겠다 공부하기 싫다 해서 안 했던 겁니다. 저는 이 VCT를 보면서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면서 나는 너무나 축복받고 과분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다가 어떤 환경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건 부하게 되건 그거에 관계없이 스스로 나 자신을 헤쳐나가야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이것도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신이 허락한 순간이다 이거예요. 내일은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리라.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는 뭐냐고 하면 여기 보면 맨 가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몸 건강하니까 뭐예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고 여동생은 중학교 3학년 시절